안녕하세요 여러분, 경매발전소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3강 부동산 권리분석 물건과 채권 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권리분석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권리분석이란 부동산과 권리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죠. 쉽게 말해 부동산을 조사, 분석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나 경매 낙찰 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 경매는 입찰할 때 권리 분석을 잘못하시면 낙찰금 이외에 때론 수억 원의 금액을 인수하게 돼 피해를 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꼼꼼하게 접근해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입찰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돈 벌려고 경매했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아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다 보면 막연하던 경매나 권리 분석도 아주 선명해지고 자신감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경매에서 부동산의 권리 분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매에서 우리가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데, 이 소유권이란 권리는 물건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는지 분석하는 행위를 권리 분석을 한다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낙찰받고 추가로 돈을 내야 될 일이 생기거나 완벽하게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분석을 하고, 만약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면 낙찰가를 낮춰 입찰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의 분석과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물건 명세서, 그리고 공적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이나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입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과 채권이 무엇인지, 물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만 하고, 그리고 물건과 채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하며, 물건과 채권이 경합할 때 어떤 게 우선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공적 장부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세 번째로,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위한 첫걸음인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권리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으니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물건과 채권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배우니 부동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권부터 알아볼게요. 채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권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계약과 법률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법률이란 부당이득이나 법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생에 대해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제분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네가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졸업한 후에 차를 한 대 사줄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못할 줄 알았는데 글쎄 얘가 10등 안에 들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졸업하면 차를 사줘야 되죠. 근데 졸업한 후에 차를 안 사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가 약속 지키라고 난리를 치겠죠. 이런 경우에 아들과 한 약속은 계약이 되고, 아들은 계약을 지켰으니 채권자가 되고, 여러분은 채무자가 됩니다. 그럼 아들은 차를 사달라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당사자인 아버지에게만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법률에 의한 채권의 발생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불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어때요? 피해 보상을 해야죠. 이렇게 채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쉽죠? 안 외워도 됩니다. 개념만 이해하세요. 권리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거니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권은 뭐죠?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채권이라는 큰 집합이 있을 때 물권은 채권의 부분 집합으로 채권의 권리를 강화해서 채권은 상대적이지만 물권은 배타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은 계약자나 채무자에게만 권리가 있지만 물권은 등기부에 등재함으로써 게임에 비교하면 채권에게 칼도 주고 갑옷도 줘서 무서운 게 없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놈으로 만드는 것이죠. 즉 채권은 특정 상대에게 권리를 주장하지만 물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생각해보세요. 돈 빌릴 때 은행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쓰시죠? 흔히 차용증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썼으니 채권이 발생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렇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만 쓰고 돈을 빌려주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그럼 이게 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쉽게 생각하세요. 그럼 물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시죠. 물권은 그림에서처럼 점유권과 공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점유권이라는 것은 말 안 들여도 아시죠? 집에 사는 것처럼 자신이 이익을 얻을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 사실 상태를 말합니다. 우습게도 도둑이 만약에 내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있다면 정당한 권리의 근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인정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본권이란 뭘까요? 점유권을 제한 모든 물건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배타성도 있습니다. 배타성이란 타인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뜻이며 본권이라는 뜻은 본래 물권이라는 뜻입니다. 본권은 전면적인 지배권인 소유권과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만 지배할 수 있는 제한물권으로 나눕니다. 그럼 소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은 소유권의 객체인 물권, 여기에서는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으며 처분할 수 있는 물권 중 가장 강한 권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한물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한물권은 일정한 제한된 범위의 목적을 위해서만 물권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권리라면 제한물권은 이 중 일부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렇게 분류되며 용익물권은 타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물권을 말하며 그 내용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있고 설명할 내용이 많아 오늘 강의 내용에 다 포함할 수는 없으나 오늘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물권은 채무자로부터 목적물 또는 재산권의 교환 가치를 확보해 채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권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내용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오늘 설명하기엔 양이 상당하니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발전소 채널에 경매 에피소드 및 경매용어 정립편에 각 편을 설명해 놓을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리 분석을 위한 기초 단계인 채권과 물권에 대해 간단히 공부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는 자격증이나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채권과 물권편도 권리 분석을 위한 기초 이해에 불과하니 굳이 내용을 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신데 강의 듣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항상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